안녕하십니까. 숙박업 중개 진심인 만수건TV 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조금씩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니 강의할 맛은 납니다. 제 몸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1박 2일로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일단 유튜브 영상은 계속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모텔 초보자나 아니면 모텔을 해보신 분이라도 모텔을 임차로 들어갈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사항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있다면 계약서와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모텔을 임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모텔의 소유주입니다. 이 모텔이 개인 소유주인지 법인 소유주인지 아니면 신탁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계약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특히 신탁이 되어 있는 모텔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신탁원부를 첨부해야 하고 신탁원부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탁된 모텔은 신탁자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유감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탁된 모텔이 임대가 나온다면 임대 물건이 귀하다 보니 어떻게든 계약을 하고 중개 보수를 받으려고 질 나쁜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관계에 문제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괜찮다고 말해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모텔이라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탁이 되어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신축이거나 대출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탁사들은 절대 위탁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을 절대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탁된 모텔이 혹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계약이 무효인 임차인이라도 있으면 경매 낙찰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낙찰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명도가 가장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입니다.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임차인이 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차 모텔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월 매출이 6천만 원이 나온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보증금 2억에 월 한 1,700 정도로 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신탁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중개한 부동산은 당연히 권리관계에 문제 없다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실제 매출이 3천만 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임차인은 권리관계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텔을 처음 운영해보니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마음먹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겠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 3명이 직접 청소하고 카운터도 직접 하게 됩니다. 직접 청소하고 카운터를 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매출을 너무 많이 속였으니 돈이 남을 리가 없겠죠. 이런 케이스는 매출도 속이고 신탁사 동의도 없는 무효계약입니다. 임대는 연락이 안 되고 건물에는 대출이 많고 월세는 아주 비싸고요. 중개한 부동산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임차인은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계약서 확인을 했어요. 영상에서 중개한 부동산이나 계약서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소유주는 신탁사고 특약사항이 잡다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더 황당한 거는 임차한 바로 옆에 모텔이 있죠. 그 모텔이 매매로 나와서 제가 직접 가서 주인을 만나보고 매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 건물인 임차인이 임차한 모텔은 제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잘 알고 있겠죠. 계약하기 전에 저한테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모텔 매매나 임차할 때 계약 내용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아는 분들이 없다면 저한테라도 꼭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리고 모텔 매매나 임차할 때 가장 중요한 매출도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숙박업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도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